오늘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키워드는 청년. 오늘 연설에서 무려 21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송 대표의 연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송 대표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로 친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탄핵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오늘도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며 다시 한번 조국 사태와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상 당내 강성 친문 인사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반성하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송 대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는 다짐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입니다. 주제가 이제 나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김영진 의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송영길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뭐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너무 주제가 넓으니까 앞서 이제 조국의 시간을 넘어 국민의 시간으로 뭐 이런 표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캐치플레이즈가 예.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 그것은 정치 행태, 스타일, 그다음에 행동 양식,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바꿔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사실은 조국 문제에 관한 자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조국 문제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사과를 했고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그 자녀의 입시 문제로 드러났던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로부터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거 정의와 상식, 그다음에 공정을 얘기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민주당에 있는 송영길을 비롯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오늘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예. 당내 분위기가 좀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언급 중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제대로 이제 할 말을 못 한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강성 지지층, 이른바 문자 폭탄 또는 뭐 강성 친문 의원들의 목소리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송영길의 시간이 제대로 되고 있냐? 아니면 송영길의 시간이 사실은 뭐 강성 지지층이랄지 일부 그래서 막히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자기가 얘기했던 바를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송영길 대표 별명이 황소인데 소처럼 빨리 가진 못하는데 앞으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친문의 뭐 비판이나 문자 폭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민주당이 갈 길은 미래와 청년과 그다음에 일자리와 방역과 백신과 이 경제다. 이 코드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송 대표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표 연설 치고는 참 오랜만에 좀 색다른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치적인 거, 크게 보면은 미래 비전 이거 미래 비전 참 좋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송영길 대표가 정치적인 메시지든 미래 비전 메시지든 굉장히 고심해서 밑에서 써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자기가 직접 쓴 거에 가깝게 그렇게 녹여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묘했습니다. 그 보통 민주당 대표 연설하시면은 본론 들어가기도 전에 박수부터 나오거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박수부터 나오는데 이번에는 본론이 한참 지났는데도 박수 소리 안 나고 한 20분도 지난 다음에 한 번 나왔어요. 예, 한참 있다가 박수 그냥 다 반성과 숙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조금 뭐 소리 좀 이제 조용한 소리로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에 민주당 대표들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 친 거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1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영진 이게- 의원은 그 이제 반성과 숙고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조혜진 의원님이 얘기한 건 의원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했다. 그 특정 세력들이 똘똘한 거죠.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박수 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주당 안에서 그걸 관철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예를 들면은 조국 문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본인이 사과했지만 그 조국 그 책 나온 거 보고 대권 주자들부터가 당장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동조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박수 치는 메시지를 내셨고 여러분들이 또 그러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친문 쪽에서 뭐 쪽에서는 뭐 그냥 사재기 하듯이 책을 이제 사고 그런 현실인 점 그런 것들이 이 대표 이게 또 이제 결국은 당내 경선과 대권하고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강성 친문의 방향이 있고 또 송 대표와 같은 방향이 있고 이 두 개가 약간 안에서 후보자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어느 보기에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각 후보의 운명도 결정되고 당의 진로도 예, 결정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송 대표의 고민이 있는 거죠. 예. 고민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큰 양동이에 물을 담는다고 하듯이 통합의 지도부와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듯이 송 대표도 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크게 가면서도 한 방향으로 가고 혁신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방향에서는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한 거고 그러면서 조국 문제에 관한 사과 그리고 부동산 국민권익위 조사에 대한 12명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그다음에 대안에 대한 제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청년과 집 없는 서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미래 비전에서 탈탄소 경제로 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서 2050 새로운 선도 경제로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 큰 비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성과 성찰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미래를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송 대표로서는 정말 자기가 구상하고 고민했던 바를 충분히 얘기했다. 물론 일부는 제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죠. 의원이 114명인데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의원이 114명 174명인데 174명인데 예.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잘은 몰라도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가서 그 비전대로 당이 바뀌면은 다음에는 더 높은 그 목표도 향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게 비토 당해가지고 팽당하면은 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송 대표는 하여튼간 지금 단태 신국의 뜨거운 불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오늘 딱 결정해서 박수 치지 않은 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지 않아요. 또 뭐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한 그 현실을 뚫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저는 제가 일단 뭐 보기에는 뜨거운 불판은 연옥에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엔 송 대표가 예. 불판에 올라가서 가장 그 좋은 선택을 해서 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송 대표 별명 아시잖아요. 호남 3대 천재 집안의 그 송씨 집안의 네. 막내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전제 집안 막둥이. 알겠습니다.